네. 잠깐 화면 공유하기 전에 우리 분수 비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분수 A하고 B하고의 이제 차이점, 분수 비건에는 딱 하나의 주제만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네, 힘들죠. 아이들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실었는데 왜 이게 힘드나 했더니 몇 조각 중에 몇 조각, 몇 분의 몇,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전체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묶음으로 표현돼서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을 분수로 나타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0페이지 가량 되는 이 부분을 다 이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나누기입니다. 똑같이 어,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를 주어진 수만큼 묶어보세요입니다. 두 묶음으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중요한 거는 똑같이가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아이들이 두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했더니 두 개씩 묶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어보자. 두 묶음으로 나눠야 돼. 묶음이 두 개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겠죠.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세 묶음으로.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섯 묶음으로 똑같이 나눠야 되네. 여섯 묶음. 그다음 여기 아래로 갔더니 세 묶음이네요. 세 묶음을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림 너무 귀엽죠? 이렇게 먼저 똑같이 묶어 봅니다. 묶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은 전체 10의 2분의 1입니다. 이 2분의 1을 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두 묶음 중에 한 묶음으로 계속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전체 12를 똑같이 묶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는 거예요. 몇 묶음쯤에 몇 묶음인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그래서 전체 12의 3분의 1입니다.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두 번째, 15를 똑같이 몇 묶음으로 나눴나? 3, 2, 5, 다섯 묶음이네요. 다섯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다섯 묶음 중에 한 묶음. 5분의 1, 15의 5분의 1이 되죠. 11을 똑같이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10의 4분의 1입니다.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이 책이 끝나면은 계속 몇 묶음 중에 몇 묶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분의 몇을 묶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 보세요.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20을 다섯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이것이 몇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몇 개인지 색칠한 부분을 봤더니 4개네요. 그래서 전체 20의 5분의 1은 4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12를 1번 볼게요. 12를 6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은 당연히 6분의 1인데 이제 거기 6분의 1이 몇인지 보는 거예요. 두 개인 거죠. 2입니다. 따라서 12의 6분의 1은 2입니다. 계속 써봐야 되는 거죠. 그림도 열심히 보면서 15를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그러면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죠. 3이요. 15의 3분의 1은 5입니다.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은 5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선생님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이거는 다 선생님과 끝까지 다 풀어주세요. 아이들하고 계속 이해될 수 있도록. 자, 여기는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알맞게 쓰래요. 어떻게? 보기처럼. 보기를 봤더니 좀 전에 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18의 6분의 1은 3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는 전체를 아예 적어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전체를 파악해야 돼요. 전체 파악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었더니 3, 3, 6, 6이 10이네요. 전체 12의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일까요? 두 묶음 중에 한 묶음 12의 2분의 1은 6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써보는 거예요. 6입니다. 12의 2분의 1은 6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체를 알아야겠죠? 4, 4, 16. 16의 몇 분의 몇?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2분의 1 위에 은 써줘야 되겠죠? 4분의 1은 몇이에요? 4입니다.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아래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숙제할 게 지금 페이지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숙제를 좀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말로 풀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전체가 몇 개인지 우리 빨리 세어보자. 누가 제일 빨리 세나?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빨리 세는 방법을 알기 위해선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곱셈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3, 5, 15죠. 15. 15에 몇 중에 몇 묶음 중에 몇 묶음, 다섯 묶음 중에 한 묶음, 15의 5분의 1은 몇 개다? 3개다. 3입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 뒤에도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16의 4분의 1은 몇입니까? 묻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직접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은 다 묶어져 있었어요.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기만 하면 되고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인지만 알면은 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묶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전체 개수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하기는 힘드니 우리 요리수 분수에 있는 투명 카드를 이용해서 눈으로 자꾸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몇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2의 2분의 1은 몇일까요? 12의 2분의 1 하면은 두 묶음 중에 한 묶음. 이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이 계속 떠올려져야겠죠. 두 묶음 중에 한 묶음. 2분의 1은 두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입니다. 알맞은 투명 카드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두 묶음으로 나눠진 투명 카드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2의 2분의 1은 몇인지 투명 카드를 직접 올려보거나 아니면 귀찮으면 묶어서 답을 구하세요. 없으면 묶어서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두 묶음으로 나눠보면 되는 거겠죠? 두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한 묶음 몇인지 12의 2분의 1은 6입니다. 이렇게 구해보고요. 그럼 24의 4분의 1도 네 묶음으로 나누면 되겠죠. 묶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은 네 묶음이니까 네 묶음 찾고 그리고 24의 4분의 1은 6이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집에서 숙제로 내보내고 다음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4의 3분의 1은 몇일까요? 아, 이것까지도 똑같은 문제고요. 여기 볼게요. 요리수 분수에 투명 카드를 올려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투명 카드가 없으면은 어떻게? 여기 있는 펭귄이 말해주죠. 투명 카드 없이 묶어서 구할 수도 있어. 있는 친구는 어떤 투명 카드일지 잘 골라봐 라고
펭귄 친구들이 얘기해주고 있죠. 8의 4분의 1. 투명카드 있으면 딱 올리면은 바로 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4분의 1이니까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묶으려면은 이걸 또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이거 나누기를 이용하면 되는데라고 또 똘똘한 친구들은 벌써 그게 이제 느낌이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감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하나 세어서 반으로도 나눠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투명 카드를 딱 올려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내가 묶거나 그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답을 구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원장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묶어봐서 해결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얘들아 자꾸 이렇게 15를 3으로 나눠봐 이렇게 유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그것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여기는 편안하게 계속 노출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많죠? 집에서 숙제로 다 내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투명 카드 없이, 그림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 겁니다. 자, 물고기가 16마리가 있네요. 네 묶음으로 묶어보세요. 네 묶음입니다. 네 마리씩이 아니라 네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16을 똑같이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1, 한 묶음을 분수로 나타내래요.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4분의 1. 한 묶음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요? 세어봤더니 네 마리.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16에 4분의 1,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은 4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풀어나가면 되고요. 15의 5분의 1, 꽃게가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인지 좀 전에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고요. 해마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느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펭귄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그림 없이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초 작업이 없었다면 바로 지금 이 페이지로 넘어갔다면 아이들이 이것을 과연 잘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도 금방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 앞부분을 충분히 노출을 시켜줬다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20의 4분의 1은 보기 문제 20을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므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봅니다. 나눗셈식. 어차피 20개가 있었는데 네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몇 개일까요? 하는 게 나눗셈 식이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네 묶음 중에 한 묶음. 그렇기 때문에 네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5개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0의 4분의 1은 5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나눗셈을 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의 5분의 1은 전체 20을 5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므로 나눗셈식으로 나타냅니다. 20을 몇 묶음으로 나눴다고요? 5묶음으로. 5묶음으로 나눴더니 5, 4입니다. 4개죠. 그래서 20의 5분의 1은 4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18의 3분의 1은 전체 18을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이므로 나눗셈식을 나타내면은 18을 몇 묶음으로 나눴다고요? 세 묶음. 그래서 하나에 몇 개씩 들어있다고요? 3, 6, 18 이렇게. 그래서 18의 3분의 1은 6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풀어보고요. 3번까지는 선생님과 풀고 4번, 5번, 6번, 7번 뒷페이지가
한 페이지 숙제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깝죠, 진짜. 이거 없으면 너무 아깝죠. 집에서도 천천히 혼자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보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럼 또 잊어버리면 앞에를 또 찾아보면서 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자, 다음 페이지. 어, 뭔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뭔가를 계속 풀어놨다가 그걸 간단히 나타내고 있어요. 더 간단히. 이제는 더 간단히 합니다. 문장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42의 7분의 1은 몇인지를 바로 알아내야 돼요. 하지만 바로 알아내는 게 힘들면 좀 전에 했던 나눗셈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42를 7묶음 중에 한 묶음, 7묶음으로 나눈다는 거죠. 7, 6, 42 한번 써보고 여기다가 답을 구하면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해도 돼요. 하지만 그냥 한 번씩 그래도 알지만 한 번씩 적어보면 나중에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한 번씩 써보도록 합니다. 물론 안 써도 되는 애도 있지만 무조건 써야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누기 9는 9, 4, 36, 4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해보고 뒤는 숙제로 나갑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야겠죠. 바로 알아야겠는데 좀 지루할까 봐 이렇게 예쁜 그림도 넣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섯 묶음 중에 45의 5분의 1, 5로 나눴습니다. 5, 9, 45. 죠? 8로 나눴습니다. 8, 8, 64. 9로 나눴습니다. 9, 6 어디 갔나요? 9, 6, 54. 아래에 있었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아이들은 뭘로 나눴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멈칫하고 있을 때 좀 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멘트들, 센트들 서로 소통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씩 아주 작은 힌트부터 이렇게 딱 넣어줘서 끌어올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너무 귀엽죠? 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기. 여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위 분수만큼 구했었는데, 이제 다섯 묶음 중에 두 묶음도 알아야겠죠. 보기 문제 볼까요? 10을 똑같이 다섯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묶음은 10의 5분의 2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묶어져 있죠. 색칠도 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말도 다 쓰여 있어서 네모칸만 채우면은 편안하게 이거를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8을 똑같이 몇 묶음으로 나눴어요? 6묶음. 그 중에 색칠된 것만 찾아봤더니 4묶음이네요. 그래서 6분의 4가 됩니다. 6묶음 중에 4묶음.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11을 똑같이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2묶음입니다. 그래서 12의 4분의 2로 표현합니다. 색칠한 분수. 15를 똑같이 3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2묶음을 15의 3분의 2라고 표현합니다. 또 계속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문제 풀어라 나오기 때문에. 또 가볼까요? 요거 중요해요. 전 진짜 이 부분, 저 나름대로 뿌듯해하는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이 8과 12의 3분의 2는 8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8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걸 알아낼 거예요. 12의 3분의 2라는 거는 세 묶음 중에 두 묶음이 8인데 우리가 한 묶음에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4개씩 두 묶음이라는 거, 4씩 두 묶음이라는 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전체를 또 이거는 세어 봐야 되겠죠? 5, 4, 20이네요. 20의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일까요? 20의
네 묶음 중에 두 묶음. 네 묶음 중에 두 묶음은 10의 4분의 2는 지금 여기에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5의 10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내가 그림을 보고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몇 개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이 5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씩 5씩 몇 묶음? 두 묶음이 되는 거죠. 이걸 그림을 통해서 자꾸 익혀야 돼요. 10입니다. 넘어가서 몇씩 몇 묶음인지가 중요하죠. 자,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두 번째입니다. 16의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펭귄이 4분의 1을 알면 4분의 2를 구할 수 있어.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에 몇 개인지를 알 때에는 몇 개씩 몇 묶음인지가 중요했죠. 그거를 이제부터 여기서 구해보는 겁니다. 문어 16마리를 네 묶음으로 묶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16의 4분의 2만큼이죠. 네 묶음 중에 두 묶음. 4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네 묶음 중으로 나눈 것의 두 묶음입니다. 그래서 16의 4분의 1을 봤더니 하나를 봤더니 네 마리였죠. 4입니다. 4분의 2라는 거는 4분의 1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16의 4분의 1이 4이므로 4분의 2는 8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쭉 흐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요. 아이들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걸 계속 생각을 해요. 5번에서 조금 지연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생각합니다. 왜? 4번이 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또 개념 익히고요, 스스로. 선생님들이 별로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문제집만 던져줘도 쭉 그 대신 아이들이 잘 읽고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명 카드를 보고 빈 곳에 수와 곱셈식을, 알맞은 수와 곱셈식을 써넣으래요. 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명 카드를 올려봐도 되고 묶어봐도 됩니다. 18의 6분의 4, 6묶음으로 나눈 거죠. 눈으로 봐도 6묶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우린 나눗셈식을 배웠어요, 좀 전에. 그랬더니 한 묶음에 3개라는 거 나오죠. 18의 6분의 1이 3이므로 18의 6분의 4는 몇씩 몇 묶음, 그래서 중요합니다. 몇 개씩? 3씩. 몇 묶음이에요? 6분의 4만큼이니까 3씩. 3식이 아니라, 자, 말로는 3식 해야 되고요.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자, 요거 식까지 나타내는 게 어려운 듯 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는 그냥 일도 아니게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그 길을 닦아야 된다고 봅니다. 32의 4분의 1을 먼저 알아야겠죠. 8이므로 투명카드 올려서 그냥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4분의 3은 대신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8씩 3묶음, 8, 3, 24. 8씩 3묶음. 투명카드든 묶었든 해봤더니, 내가 방금 해봤더니, 6분의 1은 24 나누기 6으로 해서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에 6분의 3은 4개씩, 4씩 3묶음, 4, 3, 12.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되고, 이 투명 카드가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림 없이 풀어보는 겁니다.
18의 보기 문제 볼게요. 18의 6분의 4는 10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단위 분수가 아니라 6분의 4이기 때문에 몇 개씩 몇 묶음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6의 8분의 5는 뭔진 모르지만 안 적어도 돼요, 답은. 그리고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16을 몇 묶음으로 나눴다고요? 8묶음. 2가 나왔죠? 그러면 2씩. 8분의 5, 8묶음 중에 5묶음, 이씨, 이거 곱셈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2, 5, 10, 이렇게. 두 개씩 5묶음. 이렇게 곱하기를 써놓고도 내가 몇 개씩 몇 묶음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 분수만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몇 묶음인지를 곱셈을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많습니다. 숙제로 다 내보내고요. 자, 또 예쁜 선입기가 나왔네요. 자, 요것도 이제 7로 나눴어요. 7, 4, 28, 4개씩 5묶음 4, 5, 20. 상어 잡으러 갑니다. 32의 4분의 3, 4묶음 중에 3묶음, 4묶음으로 나눴네. 32를 4, 8, 32, 8개씩 3묶음, 8, 3, 24.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제는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아직 부분도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전체를 또 구해내네요. 해봅시다. 우리 요리수 분수에는 이 종류, 네 종류의 카드가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색깔도 다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투명 카드 색깔도 다 맞췄고요. 그래서 좀 힘들면 우리 요리수 분수 가지고 함께 하면 됩니다. 전체의 3분의 1은 4입니다. 전체는 얼마일까요? 전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분만 나와 있네요. 전체가 몇인지는 몰라요. 3분의 1은 전체를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입니다. 알맞은 카드, 세 묶음으로 나눈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전체는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 그중 한 묶음이 4래요. 그래서 전체는 4씩 세 묶음이므로 12입니다. 그래서 몇씩 몇 묶음이 중요해요. 이 전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계속 몇씩 몇 묶음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몇씩 몇 묶음인지 알아야 이 전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기 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 봅시다. 자, 2분의 1은 7이래요. 2분의 1은 전체를 두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몇 개씩 한 묶음이 7개니까 7씩 두 묶음이므로 14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숙제로 해보고요. 숙제할 것도 있어야 되니까 많이 넣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또 그림 없이 풀어보자 하네요. 네, 아주 단계가 세분화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로 풀어보기 아니라 그림으로 보면서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림 없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만 떠올려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기 없이 바로 풀어볼게요. 전체 구하는 거죠. 네모 전체의 4분의 1은 6입니다. 전체가 뭔지 몰라. 전체는 얼마일까요? 자세히 봤더니 4분의 1은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입니다. 네 묶음을 동그라미로 나타내 볼까요? 네 묶음 하나, 둘, 셋, 네 묶음. 한 묶음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네 묶음 중에 한 묶음이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을 찾아야 되겠죠. 4분의 1은 6이니까 한 묶음은 6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씩 몇 묶음일까요? 몇씩 몇 묶음, 한 묶음에 6개씩, 6개씩 전체가 4묶음이니까 6개씩 4묶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럼 그걸 곱셈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6개씩 4묶음, 6, 4, 24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그럼 얼마일까요? 답은 24입니다. 몇씩 몇 묶음인지 전체 양 구하기 위해서 몇씩 몇 묶음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모의, 이거 2분의 1 너무 쉬우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3번 해볼게요. 7분의 1은 3이래요. 그러면 7묶음 중에 한 묶음이래요. 하나, 둘, 셋, 7묶음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7묶음 중에 한 묶음이 3이래요. 자, 여기다가 한 묶음이 3, 수로 표현을 딱 하면은 뭔가가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몇 개씩 몇 묶음, 3씩 7묶음, 7묶음, 3씩 7묶음, 3, 7, 21. 답은 21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동그라미 개수로 해결하고 그 안에 몇 개씩인지 넣어놓고 하면 금방 해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와 이렇게 다 문제를 다뤄봤을 때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로 들어갔을 때 아이가 예전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럴 때 동그라미로 표현해봐 묶음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동그라미 또 그려가지고 또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구해냈을지 돌아가서 그 길을 알아야 잊어버리는 것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외워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나눗셈을 했는지, 곱셈을 했는지, 곱셈도 한번 해봤다가, 나눗셈도 해봤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자, 이번에는, 네, 요건 다 숙제로 가면 되고요. 이제, 빈 곳에 알맞게 써놓으래요. 네모의 5분의 1은 8입니다. 전체를 구할 때는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났네요. 좀 간단해졌죠. 간단해졌어요. 5분의 1이 8이니까 8씩 몇 묶음 전체가 5묶음이므로 바로 40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져 있고요. 2번을 봤더니 이제는 혼자 쓰래요. 전체에는 몇씩이 중요해요. 6분의 1이랑 6씩 아닌 거죠. 6분의 1, 그 한 묶음에 7개가 들어져 있으니까 7씩인 거죠. 묶음은 6묶음 중에 한 묶음, 이걸 계속 얘기하라는 거는 이런 문제 풀려고요. 6묶음이죠. 7씩 6묶음, 42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이제 니 혼자 다 해. 자, 2분의 1은 10입니다. 그러면 10씩 몇 묶음? 두 묶음은 2무로 20입니다. 4번은 전체는 도 안 써 있어. 그럼 전체는부터 해야 돼요. 전체는 9씩 세 묶음이므로 27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것도 다 써봐야 돼요.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소화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풀고 또 풀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후다닥 풀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또 연결하는 게 나왔네요. 자, 32부터 찾으려면 어렵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봅니다. 5분의 1은 4입니다. 전체를 찾는 거죠. 5묶음 중에 한 묶음. 그래서 4씩 5묶음, 4, 5, 20 찾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하고 지도하실 때에도 몇 묶음 중에 몇인지, 몇 개씩 몇 묶음인지, 이 부분이 문장제 문제로 넘어갔을 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아이는 문장제로 넘어가서 계속 몇 묶음 중에 몇 묶음이고 몇 개씩 몇 묶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져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체의 양 구하기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단위 분수도 알았으니까 이제 3분의 1을 하면 전체를 알 수 있지. 얘가 그러네요. 네.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2로 변했죠. 자, 이것도 개념 파트니까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3분의 2는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묶음이기 때문에 두 묶음, 지금 묶음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묶어 봐야 되겠죠. 두 묶음. 자,
세 묶음 중에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나눴는데 전체는 몇인지는 모르는데 두 묶음이에요. 두 묶음이 12마리면 한 묶음은 몇 마리일까요? 세어보면 되죠. 그림이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죠. 그래서 네모의 3분의 1이 한 묶음이 6이므로 전체는 6개씩 몇 묶음, 세 묶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 38 이렇게 가죠. 자, 이제 또 투명 카드가 나왔습니다. 계속 뭔가가 반복되고 있네요. 이 투명 카드도 지금 전체를 구하는 것 중에 2단계인 거죠. 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이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묶음이 20이므로 한 묶음을 찾아야 되겠죠. 한 묶음을 찾을 때 나눗셈식으로 찾으면 되죠. 20 나누기 4는 5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십 몇 묶음을 또 쓰라고 하네요. 50 몇 묶음, 여기 6분의 4니까 6묶음입니다. 50 6묶음이므로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5, 6, 30입니다. 이걸 다 써야 돼요. 힘들겠지만 써야 돼요. 계속. 자, 이렇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변해야 되겠죠. 자, 단위 분수만큼만 먼저 구하면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단위 분수 7분의 3을 알려면 7분의 1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9 나누기 3 하면은 3이고요. 몇 묶음? 3개씩 몇 묶음? 30, 7묶음, 37, 21. 네, 통일감 있고 좋아요. 네, 완전 정복해야죠. 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8분의 4를 알려면 8분의 1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6 나누기 4를 해야죠. 4, 4, 16. 자, 그러면 몇 묶음? 4개씩 8묶음 4, 8, 32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귀엽고 친절하고 그쵸? 귀엽고 친절하고 네, 그리고 우린 편하고 그냥 풀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해줄 거야, 문제들이. 자, 넘어갈게요. 숙제도 넉넉하게. 그쵸? 어렵죠, 이 부분. 자, 여기서 또 뭐가 사라졌어요? 이 쓰는 과정, 풀이 과정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느낌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8분의 4를 풀려면 8분의 1을 알아야 돼. 그래서 4, 7, 28, 7, 8, 56. 이렇게 그 과정 길을 많이 많이 닦아 놓으면은 그것도 쉽게 풀 수 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또 규칙을 잘 찾는지 그냥 바로바로 또 잘 풉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냥 규칙 찾아서 아 여기서 나누고 곱하면 돼 라고 해서 풀기는 해요. 그쵸? 여태까지 다 그렇게 풀어왔고 하지만 어때요? 금방 잊어버려. 할 때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그 다음 다음 주면은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개념들이 네,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그 규칙대로 풀어갔던 거죠. 그러니 이 말 가지고는 문장제 문제로 건너가지도 못해요. 네, 건너가다 그냥 길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냈는지, 문제를 내는지, 그런 말과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곱씹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3학년이지만, 그래도 투명 카드 넣고, 도트 넣고, 그림 넣고, 네, 이런 기호들 넣어서 계속해서 눈으로 많이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또 나오죠, 그림이. 자, 이거는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이제 전체 양도 구했는데 이제 부분은 전체에 얼마인지 또 알아보래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후루룩. 그래서 좀 나름 뿌듯했습니다. 볼게요. 24를 4씩 묶으면 16은 24에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세요. 뭔 말이야 도대체. 얘는 뭐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이 펭귄이 그냥 차근차근 풀어보래요. 응, 알아서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24를 4씩 묶어보세요. 4씩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묶었습니다. 전체 24를 4씩 묶었더니 몇 묶음? 6묶음이에요. 그런데 색칠한 16을 봤더니 4씩 4묶음이래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4씩 4묶음입니다. 그래서 24를 4씩 묶으면 16은 6묶음 중에 4묶음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6묶음 중에 4묶음. 뭐가? 색칠한 부분이. 그래서 24를 4씩 묶으면 26이라는 수는 24의 6묶음 중에 4묶음. 6분의 4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풀지?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풀어요. 아이들과 함께 더 풀고 색칠한 부분, 또 동일하게 앞부분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없이도 풀 수 있도록 또 나옵니다.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잘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왜 몇씩 몇 묶음인지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기에서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8을 3씩 묶으면 몇 묶음이므로 6묶음이므로 9는 18의 6분의 3입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이게 사라졌어요. 몇 묶음이므로가 없어요. 모든 문제집에는. 근데 이걸 알아야 여기 있는 분모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나중에는 간단하게 나타내서 사라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쓰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11을 2씩 묶으면, 2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라는 거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6묶음이 되는 거죠. 6묶음. 몇 묶음 중에 몇 묶음. 6묶음 중에 몇 묶음이니까 당연히 분모로 와야죠. 이렇게 화살표도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사라집니다. 6묶음 중에 이 8이라는 수는 몇 묶음일까? 아까 색칠한 부분만 몇 묶음인지 알아봤죠? 8은 6묶음 중에 몇 묶음이에요? 이게 어렵죠? 근데 지금 몇 개씩 묶었어요? 2개씩 묶었어요. 2씩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짝 알려주네요. 8이라는 거는 이씨 네 묶음이야. 그래서 6묶음 중에 4묶음이라는 거. 설명이 길었는데 한 번 더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28을 7씩 묶으면 7, 4, 28이죠. 4묶음. 그럼 4묶음 중에 21은 몇 묶음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21은 몇 개씩 묶었다고요? 7씩 묶었죠. 7씩 3묶음이야. 4묶음 중에 3묶음이야. 이렇게 몇씩 몇 묶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21을 3씩 묶으면 3, 7, 21, 7묶음이니까 7분의가 되겠네. 15는 몇씩 묶었다고요? 3씩 묶었으니까 30, 5, 5묶음이야. 7분의 5. 이렇게 가고요. 여기까지는 선생님과 다음 페이지는요, 한 번만 친절하고요. 나머지는, 네, 이런 화살표도 없어요. 그냥 네 혼자 다 해. 하지만 여기까지도 그래도 몇 묶음이므로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이제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다 사라집니다. 이게 원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문제로 가면은 힘든데, 그 전에 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요. 20을 4씩 묶으면 몇 묶음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4, 5, 20. 5묶음 중에 16은 몇씩? 4씩 묶었으니까 4씩
4, 4, 16. 다섯 묶음 중에 네 묶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씩 묶으면 몇 묶음? 여덟 묶음. 12는 이씩 묶으면 몇 묶음? 여섯 묶음. 여덟 묶음 중에 여섯 묶음. 요것만 하면 돼요. 네. 나머지도 계속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갸우뚱한다. 그럼 우리 앞에 거 한 번 더 보지 뭐. 그래서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왼쪽에 있으니까 보라고 합니다. 보면서 해결하면 되죠. 뭐가 어렵나요? 앞에 거 살짝 보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물게 너무 예쁘다. 자,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두 페이지 넣었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제 부분까지. 그럼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길이와 시간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몇 센치일까요? 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 파트를 왜 넣냐면 1m의 2분의 1은 몇 센치일까요? 하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24의 2분의 1은 쉽게 푸는데 100의 2분의 1 해도 풀 텐데 1m의 2분의 1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라고 생각할까 봐 이것을 여기 실었습니다. 그럼 1m는 몇 센티미터일까로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 단위를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1m는 100cm와 같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1m의 2분의 1은 1m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건 묶는 게 아니라 부분이니까 두 부분 중에 한 부분. 1m는 100cm이므로 100cm의 2분의 1은 50입니다.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도 할 수 있겠네. 5분의 1은 1m를 똑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1m는 몇 센티미터? 100cm이므로 100cm의 5분의 1은 20cm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배웠어요. 다 나눗셈 배우고 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1m의 5분의 3 요것도 해봐야 되겠죠? 5분의 3은 5분의 1이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1m의 5분의 1이 저 위에서 배웠죠? 방금 풀었죠? 20cm이므로 1m의 5분의 3은 뭘까요? 그냥 줄만 있으면 아이들이 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식이라고 써놨어요. 이러면 절대 그냥 답만 안 쓰겠죠. 답만 쓰면 안 돼. 곱셈식으로 나타내. 20이므로 20 곱하기 3개니까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m의 2분의 1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1m의 2분의 1 그럼 이제 간단하게 또 나타내야 되겠죠. 1m 하면은 몇 cm냐고 물었으면 그냥 100cm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100cm의 2분의 1이므로 50cm입니다. 그럼 5분의 3은 100cm의 5분의 3인 거죠. 5분의 1이 아까 20이었으니까 2, 3은 6, 60. 자, 이 파트에서 5분의 1이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5분의 3을 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5분의 1을 떠올려봐. 5분의 1을 생각해보자. 100의 5분의 1, 20 곱하기 3 해서 살짝씩 써보라고도 하면 또 잘 풀어요. 이제는 혼자서 이거 1m 문제 나오면 무조건 100cm, 센티미터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그냥 계속 익히라고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네, 스스로 써보기. 그 다음에 또 시계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6분의 1 시간은 몇 분일까요?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죠. 6분의 1 시간은 몇 분이야 도대체? 이 시간이라는 거 6분의 1 시간은 1시간을 똑같이 6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6분의 1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1시간을 60분이라는 거 좀 전에 1m가 100cm인 것처럼 몇 분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1시간을 60분으로 나타내고 60분의 6분의 1은 10분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럼 3분의 1 시간은 몇 분일까요? 뭐가 어려워요? 3분의 1 시간은 1시간을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1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60분입니다. 60분의 3분의 1은 20분입니다. 쉽죠? 이것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또 되는데 4분의 1 시간도 해보고 60분의 4분의 1. 자, 60 나누기 4가 또 갑자기 생각 안 돼. 우리 그 가로로 풀 때 어떻게 해요? 40과 20. 그래서 15, 15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생각날 거예요. 해주면. 5분의 1 시간, 60분의 5분의 1 나눠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10배를 활용합니다. 50과 10, 12. 다 똑같으니까 하고 6분의 1 시간이 아니라 6분의 2 시간도 구해봐야죠. 6분의 1 시간이 10분이므로 6분의 2 시간은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이런 부분들 자 거의 다 맥락은 똑같아요. 단위 분수 구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구해보고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좀 전에 간단하게 나타내기 6분의 3 시간은 몇 분일까요? 라고 간단하게 그러면 6분의 3 시간이지만 분으로 나타내서 60분의 6분의 3이므로 30분입니다. 자, 이것도 다 적어봐야 되겠죠. 시간이라 나왔으면 분은 몇 분이냐고 물었으면 바로 60분의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제는 끝났고요. 이제 분수의 활용입니다. 자, 문장제 문제로 바로 넘어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잘 풀 수 있는지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 여기 펭귄이 이제는 실전이야 라고 하네요. 실전 문제도 잘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우개 24개 중에 24개 중에서 현성이는 6분의 4를 가졌고 은재는 8분의 6을 가졌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구하세요. 자, 아이들이 갑자기 이거를 24에 6분의 4 하고 뭐 딱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물론 잘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씩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구에서 지면으로 넘어갈 때 카드로 살짝 유인하면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듯이 요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이 네모만 해도 아이들이 또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뺐었는데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결과 여기서 잠깐 멈추다 해서 요거 한번 넣어줬어요. 현상이 지우개는요. 전체가 몇 개인지 봐야겠죠? 24개, 24에 6분의 4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6, 4, 24, 4, 4, 16. 네, 이렇게 해서 풀고, 은재는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어떻게? 4의 8분의 6이네요. 8분의 6은 18이죠. 18입니다. 하고,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은재하고 답을 적어주면 되죠. 자, 떨어진 공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5분의 3만큼 튀어나오는 공이 있대요. 그러면 어디서 얼마만큼 전체 높이를 봐야 되겠죠? 35의 5분의 3이라고 적어놓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18개 중에서 9분의 7만큼 18의 9분의 7은 얼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여기 4번부터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학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를 네모라고 하고 이 여학생의 수를 나타내 보세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이들이 좀 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하는 거 7, 4, 4, 8, 32죠. 32. 그래서 몇 명일까요? 32명 적어주면 되고. 이것도 전체 구하는 거죠. 네모의 6분의 2는 12입니다. 하고 구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달려지냐. 어떤 수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수. 그리고 방금도 어떤 수 전체 구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수의 7분의 6이 18일 때 어떤 수의 3분의 1.
자, 이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모의 7분의 6은 18입니다. 하고 18입니다. 하고 이 구한 다음에 이 21의 3분의 1은 7입니다. 하고 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 구해야 되는 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실었습니다. 배운 거 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서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써줬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자두 48개, 한 상자 8개씩 담았대요. 근데 오늘 16개 팔았대. 오늘 판매한 자두는 전체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 내가 어느 정도 팔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48을 80 묶으면 몇 묶음? 86, 48. 8개씩 묶었으니까 16은 8이 16. 그래서 나 6분의 2만큼 팔아 별로 못 팔았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는 내가 찾아서 써야 돼요. 전체 36개. 36을 몇씩 묶었어요? 한 봉지에 4개씩. 4씩 묶으면 12는 36에 몇 분의 몇입니다. 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길이하고 시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문장제가 1m는 100cm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져 있는 것도 있지만 길이가 1m는 절사 2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m라고 하면은 몇 cm로 물었다? 그럼 100으로 바꿔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의 이거 해볼까요? 100의 2분의 1, 뭐 쉽잖아. 그죠? 50입니다. 해서 50cm 적어주면 되고, 자, 포장하는데 1m의 4분의 3, 100의 4분의 3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제는요, 여러 번 뭐 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냈는데, 우리 또 문제집에서는 뭐 남은 포장끈은 또 얼마인가요? 해서 그런 문제를,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막히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기본 문제만 다룹니다. 1시간에 5분의 2만큼 책을 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60의 5분의 2라고 표현하고 답을 구하면 되죠. 그리고 음악 들은 시간은 몇 분? 그러니까 분으로 물었네요. 여긴 시간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고쳐야죠. 60의 6분의 5 음악 들은 시간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피아노를 1시간에 4분의 1, 1시간에 4분의 1, 60분의 4분의 1을 해서 풀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